원격 재택근무를 하면서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데요. 채용 트렌드 역시 2022년을 분기점으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대학 2학년 이상의 취준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채용 방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공기업조차도 디지털 혁신에 따라 일하는 방식보다는 일하는 속도가 중요하고 빨라지고 있죠. 인재 채용 역시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수시, 상시 채용이 일반화되면 이제 앞으로 공채 시장은 평균 수준의 지원자만 남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핵심 인재일수록 채용 과정이 길어지고 늦어지면 이제 다른 기업에 인재를 뺏기는데 이게 큰 타격으로 피부에 와닿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러한 채용 속도의 가속화에 따라 유발된 다양한 채용 방식의 변화를 Q&A 방식으로 한번 알아보죠. 2021년 채용 키워드는 수시 채용의 일반화, 상시 채용 확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별도의 채용 시즌 없이 불특정 기간의 수시, 상시 채용은 취준생들에게 다른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시 채용은 마감 기한 없이 연중 내내 뽑는다는 거죠. 네, 뽑자마자 바로 직무에 투입되는 그런 인재를 원하는 거라 앞으로는 사전에 직무 지식과 기업의 핵심 방향은 미리 꿰뚫고 있어야 해요. 항상. 그러니까 평소 관심 기업의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인재풀이 가능한 기업은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연중 채용 공고가 계속되다 보니까 한번 떨어진 데 다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올지 궁금한 분 계시죠? 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재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시 채용은 지원율이 그때그때 낮으니까 해볼만 한 거죠. 다만 중복 지원자들의 이전 지원서들도 참고해서 기업에서 평가한다고 하니까 이전 지원서와 비교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어필해야 하겠네요. 네, 지금 2021년 진행된 주요 그룹의 언택트 채용 방식 보고 계시죠? 인사 담당자들 얘기로는 걱정했던 것보다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한다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화상 면접에선 카메라 위치, 장소, 조명, 오디오 등으로 인해서 그 인상들이 달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점 강조하더군요. 언택트 업무 환경이 정착되면 업무 과정보다는 투명한 성과 평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진정한 실력자만이 인정받는다고 하죠. 네, 언택트 채용 과정에서도 이제 기업이 느낀 점이 있대요. 네, 수많은 지원자를 실제 접촉 없이 짧은 시간에 평가하면서 과연 진정한 실력자를 어떻게 뽑을까라는 문제예요. 결국 답은 딥텍트라는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특정 다수와의 채용 접점은 줄이고 소수에 적합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이들과 컨택 포인트를 늘리는 거예요. 네, 선택과 집중이네요.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이 잠재자를 타겟팅한 다음에 깊은 관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대면 면접 방식에도 역발상을 도입하는 리버스 인터뷰예요. 핵심 인재 선발이 중요한 기업들은 전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주고 깊은 접촉을 하고자 면접관들도 요새는 사전 교육하는 추세죠. 근데 경험 관리와 깊은 접촉의 이 하이라이트는 리버스 인터뷰예요. 네, 서로 역할을 바꿔서 면접을 진행하는 이 리버스 인터뷰. 앞으로 일반화될 전망인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직자가 주로 질문하고 면접관이 답변함으로써 구직자들의 관심을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역할을 바꿔서 상대방 관점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에서의 이제 탈락자들은 긍정적인 지원 경험으로 인해서 여전히 주위에 이 회사 입사를 권유하거나 본인도 추후에 다시 재지원한다는 거죠. 네,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채용 면접과 별개로 취준생들을 모아서 별도의 모의 리버스 인터뷰를 해서 면접관들의 태도나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외부 환경의 그 큰 충격 때마다 직원들이 매 순간 실제 어떤 영향들을 받는지 그 경험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요새 주목받는 그 Z세대의 젊은 직원들의 경험 관리도 대기업 인사부서에서는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직원 경험 관리를 하는 기업들의 이 직원들에 대해선 아무래도 외부 고객들조차도 알아차릴 가능성이 자연히 높아지겠죠. 네,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일상에 적합한 다양한 직원 경험들이 조성될 겁니다. 조만간 국내 그 인사부서 명칭에도 경험이란 단어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네요. 소셜 리크루팅은
기업 SNS 계정에서 메신저 기능을 통해서 이 기업과 지원자 간에 소통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요. 가장 큰 강점은 메신저 기능을 통해서 구직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으면 직접 기업에 질문할 수 있고, 또 기업은 관심 있는 인재에게 먼저 다가가 채용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아직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뭐 그런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가진 그런 기업들이나 또는 그때그때 소규모로 빠른 채용이 필요한 기업들에서 우선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업 대신 이 중간에서 소셜 리크루팅을 대행해주는 이런 플랫폼들도 있죠. 대기업에서는 인재 검색 그 전담 조직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인재 프로필 변화를 정밀하게 계속해서 탐색한다고 해요. 그리고 경쟁 기업이 인재 채용하는 상황도 분석해서 경쟁사들의 관심과 전략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SNS 활동도 이 지원하는 그 회사에서는 평가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한 관심 기업이 어떤 SNS로 소셜 리크루팅을 하는지 파악하고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점. 네. 이번 원격 또는 비대면 근무 환경을 겪으면서 이 기업들이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이 디지털 역량도 중요하지만 유연한 사고방식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점이래요. 자, 뭘 의미하죠? 네, 복잡, 불확실, 급변하는 이런 환경을 실제 경험하니까 이 유연한 사고방식이 새삼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면접 과정에서도 이 유연성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 있을 거라는 점 의식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도 최근 들어오는 신입사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의 강점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려는 그 노력들을 회사에서 제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원들이 현재 하는 일을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분위기로 점점 갈 거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업무와 평가가 투명화 또는 객관화 되어 가면서 부서 배치나 고과평가, 보상 뭐 이런 거의 인사 문제는 인사팀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하는 그런 시대죠. 네, 정기적인 사내 커리어 마켓을 통해서 잡 로테이션할 기회도 많아질 것 같고요. 이제 한우물 파기보다는 다양한 기회에 노출되는 소위 계획된 우연이 중요해지는 시대죠. 다양한 경력을 모자이크해 가야 하는 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부족한 점 한 가지만 있어도 실직하기에 충분한 뭐 그런 지금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조직이 나를 대체할 수 없도록 나만의 대체 불가한 강점 하나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학기 동안 모든 비대면 접점에서 어떻게 하면 유익하면서도 낯선 체험을 드릴까 노력해 왔는데 이제 여기서 멈출까 합니다. 그러나 매년 2학기에 시작되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